이 한자성어는 항상 시험에 한 문제에 꽂혀 있습니다. 출제 경영에 보면은 어휘는 관용적이고 관습적이다 하는 말은 한자성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자성어의 원래 뜻을 알아두고 또 그 자꾸적 해석 그리고 또 배경설화가 있으면 고사성어의 배경과 관련해서 뜻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한자성어와 속담과의 연결고리, 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상황에 적절한 한자성어, 이런 파괴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자, 예상 문제 갑니다. 1번 세음절도 한자성어가 있어요. 예, 밑줄 친 말에 떠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윤리를 모르는 그런 철면피는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한자성어로 바뀌면 후한무치. 누가 좋아하겠소? 타락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파라코라 그럽니다. 파라코. 파라코는 세도가 있죠. 양반가에 막대먹은 자식입니다. 파라코. 남봉꾼 이렇게 되겠죠. 없는 집안에서 저래 되면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1번 정답. 2번에 요지경 알쏭달쏭한 세상. 주마등 언뜻 빨리. 금자탑. 금자 모양의 글자탑. 피라미드 같잖아요. 뛰어난 업적. 단발마. 숨이 끊어질 때 모진 고통. 2번은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다음 중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한자성어. 그 답이 되겠죠. 1번 권토중래가 답입니다. 자, 두목의 제호강정이라는 시. 그래서 이 당나라 시인 두목이 지금 강동성 출신의 누굽니까? 항우 있죠. 그죠? 항우의 죽음을 지금 항우가 자기를 했습니다. 초한지에 보면은 그를 안타까워 여기며 지금 이와 같은 시를 적었어요. 승패, 병가, 불가기. 이기고 지는 것은 병법에서도 기약할 수 없다. 포차인치 시나마.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울 치자 참는 것도 바로 나마로다. 항우가 자기를 하지 않고 조금 말이야, 여러분 월나라 구천이처럼 말이야 함력에 붙들렸죠. 그죠? 그게 누굽니까? 부처에게 붙들려가지고 치욕을 겪었잖아요. 3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예, 그래서 자기를 하지 않고 나라가 패망하더라도 다음 날을 도모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강동자재 다재준. 강동의 자재들 중에는 재주가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항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권토중래, 헝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오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잠시 몸을 숙였다가 자기를 할 게 아니고 헝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으면 뭐다? 미가지. 결과는 알 수 없을 텐데. 이런 표현에 두목이 강동성의 그 제호강정이란 정대를 지나면서 항우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건곤일척.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한바탕 싸움이죠. 3번에 개가천선과 같은 말은 뭐죠? 개전. 경물취지, 사물이 이치를 꿰뚫어서 지식을 바르게 하다. 견문발거, 모기문자죠. 모기를 보고 칼 빼들은 용렬함, 이런 뜻입니다. 3번 어울리는 한자성어. 지금 지문은 금음달이라는 누구예요? 바로 나도향의 수필입니다. 정든님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다. 누가 안 봐도 오매불망이겠죠. 그래서 일본의 동병상에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다는 뜻이고, 분리문자 이심전심과 같고요. 마음으로 서로 전하다. 각골난망은 은혜를 잊지 못함. 그래서 결초보온과 뜻이 같죠.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함. 이게 답입니다.
4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두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한자성어. 잘 보세요. 카피탄 리의 이인국과 같은 인물. 카피탄 리 1962년작이죠. 전광영의. 그래서 이 카피탄 리는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인물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나쁘지 않니? 그렇지.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뭐야? 시리에 영합하며 살아온 인물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 예를 들어 타산지석이 있다면 답이겠죠. 남의 부정적이나 잘못된 것을 모범의 본보기로 삼다. 그 유사한 게 뭐죠?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 이런 뜻으로. 타산지석과 같은 뜻. 교학상장은 가르치며 배우며 서로 돕다. 저도 가르치긴 하지만 공부하면서 저도 학문이 늘어날 수도 있죠. 목적지수. 목적은 사람 이름입니다. 목적이 굳게 성을 지키다 이런 표현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바를 굳게 지킴 이런 뜻이고. 분골쇄신 불언천리 알아두고 5번 갑니다. 집에 불이 나자 김씨는 당황하여 불 앞에서 속수무책 손쓸 방도가 없죠. 그런데 이웃집 송씨는 자기 집 불나지 않았다고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을 것만 걱정하다. 뭐예요? 바로 수수방관. 소매에 손을 넣고 뭐예요? 방관자. 이렇게 바라만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수무책과 수수방관의 짝이 정답이겠죠. 6번. 자, 고라니 한자. 진퇴유곡 골곡자. 1번은 얼굴 용자입니다. 2번 아니면 3번이죠. 골곡. 진퇴유곡은 나아가도 진퇴양난 것 같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구. 2번 정답이니 오래될 예구. 그리고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지 상황. 목불인견. 온고지신 주의하세요. 온 따뜻할 온자 씁니다. 2번 정답. 자, 유형 46번 봅니다. 명문장이라든지 한시인데 7급에 많이 나온다, 그죠? 수록을 해놨으니까 한 몇몇 문제 더듬어 보고요. 한문, 단문과 명문장 등은 한문 문법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 의미 파악에 주력하라. 셋째 줄 한문 문장을 번역해두고 그 내용 분석. 여기 있는 것만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급 문제 주로 출제된다. 예상 문제 1번. 1번 아마 이거 이태계에 그릴 겁니다. 자, 불능, 사기종인, 버릴 사. 스스로 기조 1인칭. 자신을 버리고 종인, 남을 좇는 것은. 학자지대병, 학자의 큰 병이다. 잠깐만요. 사기종인,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지 않는 것은 불능이 있으니까. 능히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지 않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주관적인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학자지 대병, 학자의 큰 병이로다. 천하지 의리 무궁, 천하의 의와 이치는 무궁무진한데 기가 시기 이비인, 기가 어찌개입니다. 어찌 시기 자기만 옳고 이빈 그리고 남은 그르다 하겠는가. 자기 위주의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불능사기종인, 불능 나중에 해석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지 않는 것은, 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학자의 큰 대병, 큰 병이다. 천하의 의리는 무궁한데 어찌 기가 사기, 자기만 그 시기 옳을 시입니다. 자기만 옳고 이 비인 남은 그러다 할 수 있겠는가.
주관적 해석을 경계한다. 1번 아집이 답이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2번은 과시는 뽐내는 겁니다. 자랑 삼아 뽐냄. 3번에 허세. 이건 뭐 실제 덕도 없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나타내는 기세. 교언, 교묘하게 꾸며댐. 교언 영색이란 말이 있죠. 자, 2번 볼까요? 하기 시습지 조금 전에 얘기한 바 적어드렸죠. 불역 여로와 하면은 벌써 2번 정도, 4번 정도. 유붕 자원 방내 불역 락화 2번 정답이네. 인부지 이불온이면 불옥군자와 군자.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얘기했고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즐겁지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 벗이 있어 자원방내 멀리로부터 방내 찾아온다면 불역 락화 즐겁지 않겠는가. 인부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무엇을 나를. 그 인부지 뒤에 생략된 표현이라면 나기쯤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부지 기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다는 게 아니고 해석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해도 이 불온 온이 성낼 온입니다. 그러나 불온 성내지 않는다면 불역군자와 어찌 군자가 아닌가. 2번이 정답이고요. 저 3번에서 5번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시들을 쭉 인용했네요. 가번은 얼치문덕, 여수장 우중문시. 나번은 여러분 대동강이란 소부제도 있죠. 송인, 정지상의 송인 고려시대. 다번은 공모도화가 고조선. 라번은 최치원의 추야 우중 이러잖아요. 자, 가번 볼까요? 신책 구천문 묘산공질이 우측으로 전승공기고 지적원운지. 도금은 달아두셔야겠죠. 신책 구천문 묘산공질이 전승공기고 지적원운지. 신책 신변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닿았고 묘산 기묘한 술책은 공질이 땅의 이치에 닿았노라. 그 전략 전술이 탁월하다. 누가? 우중문이. 그죠? 전승공기고 전쟁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그러니까 기승전 요 사명은 우중문의 탁월함을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겠죠. 마지막 지적원운지가 주제예요. 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라노라. 그죠? 자주성이 탁월하죠. 이행사행의 리지, 요게 아분자입니다. 끝에 글자들 리지. 나번은 이제 송인. 대동강에서 님과의 이별을 소절하고 있습니다. 우헐 장제 초색다. 송군, 이 시의 모티브죠. 시적 동기. 송군 남포동 비가라. 남포는 대동강 끝에 있는 지명입니다. 남포재련소의 뜻이.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연년 첨록파. 역시 이행 사행 일행도 되네. 여기는 나베는 다갑파 있죠. 요게 아분자고. 우헐의 헐이 실헐입니다. 비가 그친 뒤 장제 긴 뚝에 초색다. 초록색이 많다라는 뜻은 비에 씻긴 풀빛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 그친 뒤 풀빛 더욱 푸른데 이런 해석이죠. 송군 남포 동비가라. 남포로 송군 님을 이때 그대군 인칭입니다. 님을 보내는 비가 슬픈 노래 있도다. 이별가 부리면 님을 보내는 거예요.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요. 마르겠는가. 서리법. 왜냐하면 별루연년 별루 이별의 눈물을
연년 해마다 첨록파 푸른 물결에 더보태기 때문에 도치법, 과장법, 서리도치 과장이 있습니다. 저 다음 답은 공무도화 우측으로 공경도화 그의 기의 이런 경자죠. 타이사 당내공하 공 이때 공은 그대 인칭입니다. 님이여 무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도화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공경도화 님은 기어코 도화 강을 건너셨네. 타이사 물에 떨어져 그리고 돌아가시니 죽으시니 당내공하 내하 동그라미 당내공하 내하는 어찌하겠는가 어찌하겠소 이런 표현 한자 어거든 아니면 우리가 고유 표현에 어찌하겠나 이런 표현은 체념의 표현이죠. 체념 운명에 순종해버리는. 다음 라범 초풍유곰하니 우측으로 세로소 지음이라 창에 삼경환대 등전 말리심이라 가을 바람에 괴롭게 없나니 그죠? 뭐 향수죠. 세상에 지음 나를 아는 사람이 적도다. 창에 삼경우 창밖에 삼경 야심한 방에 비 내리다 동사입니다. 비오다. 여기 기승전 삼행이 바로 전전반측입니다. 창밖엔 비 창안엔 그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 등전 말리심이라 등불 앞에 마음은 말리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감의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가 아니죠. 당나라에서 고변의 종사관으로 근무했죠. 자, 뭐 이 정도 보면은 3번 가라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고구려 시대 노래가 아닙니다. 고조선의 서정시고 공무도화가 밑줄친 기억과 잘 통하는 정소, 당내공하는 체념이죠. 밑줄친 이행과 관계 깊은 것. 뭐 등불 앞에 마음은 만리를 달리는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함. 2번이 답이죠. 다음 6번에는 한문 속담을 딱 적어놨어요. 한번 볼까? 이책인지심, 책기, 이책인지심. 책은 책망하다 꾸짖다. 인지심. 이 인은 남입니다. 남을 꾸짖는 지심 마음으로 책기. 이때 스스로 자신을 꾸짖어라.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하라. 욕승인자 필선자승. 욕하고자 할 욕, 승인자. 이기고자 하는 자는 필선.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 된다.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파산중적이 시오리자. 파심중적 난이라. 산중에 있는 적은 잡기가 쉬워요. 군대를 풀으면 잡을 수 있지만 파심중적, 마음속에 있는 적, 나태와 부성실, 이건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제에 모두 다 어때요? 마음쓰기, 수신, 몸을 갈고 닦음. 1번이 답이겠죠. 2번은 명리, 3번의 봉사 이런 건 아니죠. 4번의 용맹, 5번의 실천도 아니고요. 7번 갑니다. 전조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는 거예요. 준야가 어제 한문 시간에 일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밑줄. 1번에 보면은 불입 호혈, 혈이 구멍혈. 호혈이니까 호랑이 굴이죠. 부득호자. 호랑이 굴에 들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고. 2번 시용승수. 대승입니다. 한 대, 두 대. 대로 주고 환희 두수. 말두자. 대로 주고 말로 받다 이런 말이고. 3번이 답이죠. 궁인지선. 궁할궁. 궁한 사람의 일은 번역팝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이 정답. 다음 한시 두 편입니다. 맹호연의 춘면 봄잠입니다. 허난설연의 체련
연꽃을 캐다 하면 좀 그러네. 연꽃을 따다 이런 체련곡 있죠. 춘면 불각효 새벽효 처처문제조 야래 풍우성에 화락지다소. 유명하시죠? 춘면 봄잠에 불각효 새벽 오는 줄 깨닫지 못했어요. 처처문제조라 곳곳에 새소리 지저귀누나 야래 풍우성 밤사이 비바람 소리에 밤새 풍우가 봄에 비바람 소리 화락 꽃 폈는데 그지? 화락지다소아 꽃잎은 또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봄날 아침에 서정을 그려내고 있네요. 나보는 이제 난설은 대단한 시인이죠. 체련 연꽃을 따며 추정 장호 벽옥류 다음에 연화 심처 계란주 계란은 목련배 조그마한 갈잎으로 만든 배입니다. 여의 계란주입니다. 봉랑격수 랑이 그대랑이에요. 님 봉랑격수 투련자 공피인지 반일수 수는 부끄러울 수 굉장히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추정 그 맑을 정이죠. 추정 장호 가을 맑은 호수물 가을의 맑은 호수물이 벼공루 옥돌처럼 흘러가고 아주 하얗습니다. 다음에 연화심처 계란주 연꽃 피는 곳에 연꽃 피는 심 깊은 곳에 계란주 그 목련배 그러니까 띠로 만든 배를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배를 타고 가겠죠. 봉랑격수 투연자 만날 봉이죠. 이 만나다 일 때는 바라보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 바라보고 물 건너 격수 물 건너 물 저편에 님이 있습니다. 연꽃을 뭡니까? 던졌는데 요즘 말하면 쪽지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의 연서. 자 두려할공 공피는 피는 남입니다. 남 공피인지 반일수 혹시 남이 보았을까? 내 이 애정의 표현을 남이 보았을까? 반나절 부끄럽네 이런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8번 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답 다 달아놨네. 그지? 5번 방 안에서 청각에 와닿는 소리 처처문제조 그게 있죠. 곳곳에 뭐예요? 세지적이는 소리 들립니다. 기억미미 행위의 주체가 다른 것. 5번에 보면은 마지막에 지는 남이 아는 거야 같이 이게 남이고 나머지는 전부 1인칭 자신이 하는 행위입니다. 미음이 다르고요. 10번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가의 형식은 5자 4줄이니까 5원절구 맞습니다. 기억에 가의 운자는 효자 아니에요. 조자, 소자.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틀렸고. 디귿 나에서 공간적 배경 호수 나오잖아. 장호, 호수. 맞고, 기억 디귿 맞고. 나의 삶과 사건은 대우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한시 한 문장까지 매듭이 되었습니다. 제3편 이제 독해. 독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보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8차 교과서에 보면은 원래부터 2014년 작년 시험부터죠. 수능 시험에 국어 문제가 이제 40문항 나옵니다. 그리고 또 50문항인가? 40문항. 그리고 점수는 배점은 높습니다. 아직까지. 언어 영역이 국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과목 명칭이.
그러면서 듣기평가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하고 듣기평가 없는 건 동일하죠. 딱 수능시험 이제 두 개의 원래부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말하기, 듣기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듣기, 이제 화법, 말하기, 실제로 음성 언어를 통해 듣는 게 없습니다. 듣기와 요 말하기죠. 화법, 다음에 장문을 뒤에도 관계가 없고 화법, 독서, 장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말하기, 듣기, 독서는 뭐예요? 읽기, 장문은 쓰기입니다. 원래 국어 과목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을 아주 잘 원활하게 학습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게 국어의 한 목적이기도 하죠. 화법. 다음에 독서는 이제 과목, 이게 전부 다 과목명에 교과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기 평가가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일단 지필고사를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뭐예요? 일단 읽어야 되겠죠, 그죠? 문항을 읽든지 지문을 읽든지. 그래서 총칭해서 제가 독해 영역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법도 원래 말하기, 다음에 듣기 따위는 대화나 담화 양상의 음성 언어지만 실제 음성 언어를 통해 듣는 평가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도 독해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목명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래요. 자, 한번 참고하면서 1장에 읽기, 여기 이제 독서, 말하기, 화법, 쓰기, 듣기는 공무원 시험 원래 없으니까, 그제? 요렇게. 독해 영역, 이 전체 통칭해서 독해라 그러면 작게는 4문제, 많게는 6, 7문제까지 나옵니다. 한 5, 6문제 정도 보면 돼요. 예비공무원 여러분들의 고등정신을 측정하고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영역이다. 뭐 공무원의 문건 같은 걸 읽고 또 공문 같은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죠? 있는 대로 또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능력은 기본이죠. 자, 그래서 먼저 출제 경향 학습 비법. 읽기 말하기 뭐 동시에 해놓고 다음에 2장으로는 나중에 저쪽에 가면 장문이 뒤에 나옵니다. 읽기는 독서, 독해고 말하기 뭡니까? 바로 화법. 자, 공무원 시험의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직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지문을 지문을 주고 한두 문제를 물어요. 그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능은 예를 들어 4개 내지 5개의 단락이 나오면은 3문제, 4문제 묻습니다. 근데 문항도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20문항이거든. 독해에서만 지문 하나에다가 뭐 너던 문제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짧습니다. 20문항이라는 한정적인 것과 시간에 여러 가지 읽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죠. 자, 둘째 줄 읽기 능력의 빈출 유형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게 읽기의 원리들인데 있는 그대로 읽는 것과 정보 그대로, 다음에 미루어 짐작하는 이런 능력을 많이 묻습니다. 그 외에도 비판적 사고가 있는데, 자, 그 6째 줄 보면 화법 과목, 말하기, 듣기. 듣기는 없죠. 언급되기도 하는데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최근에 많이 좀 커지고 있는 단원입니다. 요즘에는 자소서 있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서가 아니라도 자기소개 말하기 있죠. 그죠? 면접 이런 것.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같은 것들은. 자, 출제 유형 진단의 1번 사실적 이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기 쭉 적어 놓고 있지만 내용과 구조적인 면 두 가지인데, 내용에서는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 뭐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에서는 뭐 문장 간의 관계, 단락 간의 관계,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 그래서 사실적 이해에서 이 독해부터 읽기 이렇게 되어서 나왔죠. 예. 사실적 사고 또는 이해. 여기서 빠짐없이는 요게 내용면이 있고, 내용면. 다음에 구조적인 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용에 두 문제. 내용면에서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요거.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문자 간의 관계, 단락 간의 관계 있지만 논지 전개 방식 요거 이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 그 사실적 사고 능력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두세 문제 나옵니다. 추론도 좀 더러더러 나오지만 그죠? 이런 걸 반드시 중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지금 연습하겠지만 논지 전개 방식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추론적인 읽어두시되 밑에 보세요. 밑에 셋째 줄. 이 유형의 문제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글과 관련해서 배경지식 요즘 뭐 보니까 뭐 DNA 문제라든가 복제 문제도 나오고 과학이나 기술 이런 지문들이 나옵니다. 또 역사에 대한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또 경제 뭐 통합 교과적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죠? 비판이에는 논증의 오류 밑줄, 첫째 줄. 그 다음 끝줄 보면은 기타 독자의 반응과 비판 능력 평가 요거. 다음 4번의 말하기는 화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셋째 줄 보면 토의 토론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의 방식, 토의 유형, 프레젠테이션 설명회죠. 시청각 설명회. 대화, 대담, 인터뷰, 면접 같은 것. 요즘 앞으로 나올 공산이 있어요. 요즘 8차 화법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소개하는 말하기와 뭐 바로 면접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적는 책에서는 그런 거 다 연결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줄 담화 텍스트 제시하고 인물들의 말하기 특징이나 말하기 전략 묻는 문제가 많죠. 자,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학습 비법은 읽어서 알아두시고요. 핵심 내용 파악하기가 중심 내용 여기입니다. 반드시 나온다고요. 뭐 주제와도 상관이 되죠. 핵심 내용이라는 용어 대신 주제, 필자의 의도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세문안 갖다 뒀는데 한번 보죠. 1번, 2번은 제가 만든 문제고 1번은 교과서 지문이네요. 3번은 우리 국어능력 인정시험 문제였는데 한번 보자. 원래 1번은요. 민족 문화의 전통과 개성. 여러분 유형 47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핵심 내용 파악하기.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인데. 자, 1번은 지금 보면은 지문이 민족 문화의 전통과 개성. 아주 빈출하는 지문이죠. 이 부분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두 단락이에요, 원래. 여러분 여기 단락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대로. 어디서 할까? 그 중간에 넷째 줄 뒤에 보면 다만 있죠, 다만. 거기다 딱 갈라보세요. 원래 단락이 2개입니다, 그렇게. 그럼 위에 게 뭔데? 단락이 2개일 때 위에 게 주지고 다음에 부연이에요. 이게 단락과 단락의 관계죠, 그죠? 다만에 딱 갈라놓고 단락 나누기 할 때 주지, 이건 덧붙이, 다만 접속부사가 덧붙이는 거 아니가?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주지에서 다만 앞부분까지 보면은 여기 주지에 이제 핵심 내용이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개성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은 반드시 개성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 정당성이라 그래. 정당성. 그래서 3번의 민족문화 전통 개성의 정당성. 정당하다. 그 다음 뒤에는 외래문화 수용의 자세입니다. 선별적, 주체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
자, 2번 갈까요? 2번. 다음 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벌을 줄 때 옛날에 서당이나 학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려 앉혀놓거나 한다. 육체적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벌은 많은 사람 앞에, 자 여기 핵심이죠. 우세, 비웃음, 그죠? 남에게 놀림감이죠. 나무새스럽다는 말이 있죠. 우세가 되는 정신적 고통이 심벌이 중심이다. 밑줄. 앞부분은 이제 리드를 쭉 해오다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심벌은 마음의 벌이잖아. 왜? 우세란 말이 뭡니까? 남에게 이렇게 비웃음, 야 저는 벌 받는다, 뭐 설마 오줌 쌌대요, 이렇게 남들이 보잖아, 그지? 많은 사람의 벌을 세우면은 우세스럽다 이런 식으로, 나무새스럽다. 그게 마음으로 갖는 벌이 중시되는 한국 문화 특징과 그리고 집단의식 이런 겁니다. 일본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우세 문화는 한국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그 있습니다. 정신적인 모욕감을 주는 우세 2, 3, 4는 묶으세요. 2, 3, 4는 뒷받침 정도입니다. 특히 4번 보세요. 잘못을 범했을 경우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잘못을 자제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심벌의 효과랄까요? 이렇게 보죠. 5번이 정답입니다. 포괄적인. 한국인은 신체적 고통보다 뭐 차라리 한두 대 맞고 딱 그만하면 그만인데 1시간 동안 꿇어 앉아가 남 지나가면 다 보고 이러면 우리말로 뭐예요? 속칭 쪽팔린다는 이런 말이죠. 심적 고통이 더 크다는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다. 5번이 정답. 3번 조용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용필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죠. 컬러 방송의 시대가 열리고 대중음악의 주수용층이 10대로 이동하는 지각변동 과정에서 등장한 조용필은 이 초창기에 조용필이 원래 나이가 64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알듯이 그죠? 바운스로 초등학교 애들도 좋아했어요. 새로운 재평가를 받게 되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초창기에 보세요. 오빠 부대의 첫 번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그를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된다. 그는 12년 동안 무수한 히트곡을 낸 대중음악계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이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집대성한 단 한 명의 음악가였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밑줄 그어보세요. 서구 대중음악에 주저있던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 왔다. 이게 조용필의 공헌이고, 자 세계 거대 음반 산업을 상대로 역전을 이룬 이 보기 드문 기적은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동그라미, 덧붙이는 거죠. 더구나는 접속부사 중요합니다. 그의 네 번째 음반에서는 서구음악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 밑줄. 당시 다른 가수들이 백인 음악이 매끄럽고 세련된 악절 구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조용필의 발라드는 흑인의 블루스 등과 우리 전통 음악의 창법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산물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접속부사로만 가볼까요? 자,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 이런 평가가 있고, 더구나는 덧붙인 거고, 그러나 하면 여기서부터 필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뒤쪽에 잘 보세요. 이 음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 밑줄 긋습니다. 그의 음악적 자존심이다. 흑인 음악의 정치가 가득한 리듬과 결합된 우리 전통 타악기 사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음악과 서양의 흑인 음악을 같이 접목시키는데 조용필의 탁월성이 있었다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5번 보세요. 조용필의 위대함은 서구 음악을 능동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은 그 위에 잠깐 있죠. 우리의 전통을 적극 수용하는 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답. 자, 48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세부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주로 선택지를 딱 보고 위에 지문을 읽으면서 정답이 아닌 오답을 체킹해 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그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독해를 내가 한번 해오라 그랬죠. 측우기는 선택지 바로 봅니다. 주철이나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셋째 줄 보세요.
새롭게 제작된 치국이는 주철이나 청동, 거기다 밑줄, 동그라미 1번. 다음에 2번 홍수 피해 내용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세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 끝에서 셋째 줄. 홍수기의 관측 자료는 조선 왕조실록에 수록된 홍수 피해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 다음 치국이 상단, 중단, 하단의 깊이는 각각 달랐다.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둘째 단락 보면 둘째 줄. 상단 10.6cm, 중단 10.5cm, 하단 10.3cm 깊이가 되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번. 세종 때 세계 최초로 우량 측정 방법이 수립됐다. 이게 답입니다. 이런 얘기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첫째 단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래요? 처국일은 1441년 세종 23년에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아이디어와 장영실의 기술로 처음 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땅에 스며든 빗물의 양을 쟀는데 그러다 보니 땅의 상태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져 정확한 강우량을 알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은 세종 때 세계 최초로 우량 측정 방법이 수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끝까지 보면은 그 전에 이미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기도 있었죠. 다음 2번 갈까요? 5번에 빗물의 양을 편리하게 측정하기 위해 치국이를 분리하였다는 것은 둘째 단락에 있습니다. 둘째 단락 셋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중간쯤에 주척을 쓰지 않아도 치국이 안에 물의 양을 대강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 그 뒤에 딱 연결해 분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음 2번 갑시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가 있죠. 재판에 대한 얘기네요.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1번 나오죠. 재판의 정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다. 당시 재판은 그게 송사와 옥사 두 개이겠고 송사, 옥사 어떤가 차이 얘기했죠. 그 둘째 단락 봅니다. 송사는 다시 옥송과 사송. 그러니까 거기다 2번. 둘째 단락 첫째 줄에 2번. 조선시대 송사의 종류가 옥송과 사송이 있단 말이에요. 옥송은 어떠고 둘째 단락에 사송은 어떠하다. 그래서 둘째 단락 전체에 보면은 뭐예요? 3번 조선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뒤에 보면은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었을까? 조선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4번처럼 조선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정답이겠죠? 최근 문제예요. 이렇게 중심 내용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죠? 단락의 첫째 문장, 마지막 문장 중점으로 화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연결해서 찾을 필요가 있고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군데군데 세밀하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오답을 체킹해 나가면서 꼼꼼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요량입니다. 조금 빨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독해는 미리 한번 지문을 한번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제가 읽으면서 진도를 하나하나 따라잡기는 조금 무리수가 없잖아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오시고 오늘 배운 어휘는 약간의 암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자, 실용한자, 고사성어, 한자성어 파트는 암기를 통해서 좀 더 여기 오늘 공부한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알아둘 그와 같은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 주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 끝냅시다. 수고했습니다.